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 스티커북을 가지고 다꾸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거를 산지는 좀 됐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 밀려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보여드리게 되네요. 요거는 도미 작가님 스티커북이고요. 근데 이거 안에는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하나하나 뜯어서 사용하는 스티커북이다 보니까 이렇게 넘기면은 떨어져요. 그래서 한 장은 이미 떨어졌고요. 뒤에도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두 판 정도 꺼내서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은 스티커를 먼저 골라볼게요. 이건 너무 컬러가 엄해서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니면 이런 것도 무난하겠다. 그죠? 이게 섹션별로 이렇게 컨셉이 나눠지고 코팅이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거니까 좀 무난무난한 그런 컨셉으로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괜찮다. 그죠? 너무 이렇게 컬러가 쓰기 좀 힘든 컬러들만 아니면 나머지는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애도 괜찮다. 귀엽다. 그죠? 이거 써볼까요? 아니면 이 뒤에 엽서도 있거든요. 엽서를 사용을 해볼까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홀로그램 박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쁜데? 헉,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그죠? 이거 써볼까요? 이거? 이렇게 두 개로 한번 오늘 다꾸를 해볼게요. 일단 손을 좀 풀 겸 요 스티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조지를 좀 골라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미 작가님이랑 A2G 작가님 모조지들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2G 작가님 모조지를 한번 꺼내보고 있는데 일단 요 모조지 요거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하나는 좀 무난한 그런 패턴으로 해주고 싶어요. 스티커 컬러가 보라색이 주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정도만 꺼내보고 나머지는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이어리는 호브니치 윅스에다가 해줄 거고요. 이 친구 요거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제가 오늘은 어떤 주제의 얘기를 좀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의 가장 고민거리가 무엇이냐, 좀 사소하긴 한데 저의 근황? 근황 토크를 좀 해보자면 최근 몇 달간 저의 가장 좀 사소한 고민? 사소한 고민이면서 일상생활에 가장 큰 주된 고민이 저의 피부 고민이에요. 사실은 제가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중학교 때 이후로 제가 피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늘 항상 피부가 좀 좋은 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 가지고 피부에 대한 고민을 진짜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막 크게 여드름이 난다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좀 짜잘짜잘한 그 호르몬 때문에 나는 좁쌀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그냥 물 많이 먹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아졌다. 그 정도였기 때문에 뭐 피부 고민이라는 걸 솔직히 그닥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하기 전부터 제가 여드름이 자꾸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나가듯이 한번 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드름 고민이 진짜 여드름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 결혼식을 기점으로 진짜 여드름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여자들이 결혼식을 그 하루를 위해서 피부과도 막 몇백만 원씩 끊으면서 관리를 할 정도로 진심인 시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여드름이 완전히 그냥 난리 버거지였던 시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좀 심각하게 여드름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드름이라는 걸 심하게 알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드름 관리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여드름이 나면 짜고 위에 여드름 패치 붙여놓고 그런 게 대부분의 관리였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관리. 근데 제가 틀리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여드름 관리를 좀 하면서 제 피부 상태를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겪는 여드름이 아니더라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드름은 모낭염인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모낭염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여드름이 별로 크게 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드름이 나면 당연히 간지럽고 따끔따끔거리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낭염은 짜면 번진대요. 난 몰랐어.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계속 짜고 있었던 거예요. 모낭염인지 모르고 그냥 간지럽고 그러니까 막 그냥 일상생활에서 얼굴이 너무 간지럽고 불편하잖아요. 우리 여자들 화장하는 거 보면은 알잖아요. 화장할 때 얼굴 막 간지럽고 하면 계속 막 콕콕콕콕 찌르고 막 툭툭툭 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긁을 순 없으니까 화장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낭염인지 모르고 그걸 계속 짰던 거죠. 그러니까 온 얼굴에 퍼진 거야. 근데 그게 제일 맥스였던 때가 제 결혼식 날이었어요. 너무 이거를 막 계속 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얘가 계속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번져 내 얼굴에서. 그러니까 제 결혼식 날에 결국에는 진짜 온 얼굴이 모낭염에 뒤덮인 채로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 인생 살면서 제일 피부가 안 좋았던 때예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우울했었거든요. 일평생을 피부 좋다 얘기 소리 듣고 살았던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결혼식 날에 제일 예뻐 보이고 싶은 날에 그렇게 얼굴이 여드름으로 다 뒤덮여가지고 가니까 그게 너무 우울했어요. 진짜 화장도 막 뜰까봐 너무 걱정되고 그랬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시급하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드름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모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드름은 건들면은 아프고 약간 욱신욱신한 이렇게 건들면 안에 뭐가 이렇게 아픈 뭔가 있는 것처럼 약간 욱신욱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모낭염은 간지럽대요. 얼굴에 막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막 간지럽대. 아 이거 한 조각 남았는데 이게 쓰기가 애매하네. 여기 이 파르페 이 뭐지 메론소다 이 모양을 가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다 덕지덕지 붙이자니 너무 또 그런 것 같고 이거는 뺄까요? 일단은 이렇게 스티커는 다 썼고요. 마테를 한번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보라랑 민트랑 이런 거는 좀 잘 들어갔는데 핑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해플샵 넓이가 애매하다. 여기 밑에다가 그냥 해줄게요. 아무튼 내가 뭔 얘기까지 했지? 아무튼 모낭염은 이제 간지럽고 여드름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 얼굴에 이 퍼진 이 여드름의 정체가 모낭염이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안 짜고 좀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모낭염을 거의 지금 한 반년? 그 정도를 제가 지금 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그냥 일단 안 좋아. 왜냐하면 100%다 나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100% 나은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막 짰던 여드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낭염이죠. 제가 모낭염을 여드름인 줄 알고 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낭염 흉터들이 얼굴에 막 남아가지고 지금 그 흉터 때문에도 좀 얼굴을 볼 때마다 짜증이. 근데 그거 아시죠? 저는 그 전까지 큰 왕여드름이 막 그렇게 심하게 난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원래 여드름을 가라앉히는 것보다 흉터를 없애는 게 더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막 흉터에 좋다는 에센스 막 이런 거 사서 바르고 있는데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관리에 대해서. 여기다가도 이걸 하나 붙여줄까요? 지금도 계속 케어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언제쯤 좋아질까? 그리고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이다 보니까 승질이 급해 내가. 되게 이거를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날 것만 같은 느낌?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한가? 좀 꾸준하게 해봐야 되는데 뭐 별거 해보지도 않고 언제 낫는 거야? 막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상한가요 지금? 근데 이상하지 지금. 지금 상당히 별로다. 이거 붙이지 말걸. 아까워. 그냥 이렇게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키스컷만 좀 붙이고 일기를 쓰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자꾸 얘기가 뚝뚝 끊기는데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겠고 이게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굉장히 불안한 일상의 연속이다. 얼굴이 내 피부가 언제까지 이럴까라는 그 불안함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제 얼굴에다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화장품 값으로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쓴 적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막 20살 때, 막 고등학생 때 이럴 때 화장품 쇼핑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색조 화장품에 좀 더 돈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이렇게 기초 화장품에 돈을 많이 쓴 거는 인생 살면서 그냥 처음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진짜 요즘 올리브영을 거의 뭐 아이 쇼핑하는 수준으로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효과 좋다는 거는 거의 다 사서 써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좀 집착하는 키워드, 여드름, 모낭염 이런 키워드 나오면은 일단 구매해. 진짜 그 여드름 심해지고 대인기피증 생겼다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제서야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무슨 뭐 여드름 하나 났다고 막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이랬는데 진짜 요즘 내가 그래. 요즘에 제가 거의 뭐 대인기피증처럼 누군가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괜시리 내 여드름 자국 쳐다보는 것 같고 이게 또 가려지지도 않아. 제가 또 그 전에 피부가 좋았던 때 버릇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하면 밖에서 좀 오랜 시간 화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컨실러 이런 것도 거의 사용을 안 해봤고 그냥 쿠션 하나만 대충 두들기고 항상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막 컨실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고 막 화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손에 잘 안 익어서 그런가 화장도 잘 안 되고 계속 뭐가 잘 안 돼. 그리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나 봐요. 제 피부가. 그래가지고 요새는 화장을 해도 자꾸 막 각질이 뜨고 처음에는 제가 얼굴 각질이 많아지고 화장이 자꾸 뜨고 그랬던 게 제가 그전에는 한 번도 화장이 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각질이 생기고 화장이 뜨고 그럴 때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얼굴이 건조해지나 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 화장이 떠.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때 저를 약간 바라보는 눈빛이 미친년 저거 또 저러네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거든요. 제가 하도 평소에 좀 이상한 뻘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 엄마는 제가 뭔가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침묵. 그냥 한번 쓱 쳐다보고 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심각한 사안이어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역시나 무시를 당했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건성이 되었구나. 나이를 먹어서 건조해졌구나 피부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피부 장벽이 다 무너졌던 거였어. 그래서 모낭염이 막 출몰하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이제 피부 면역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의 피부를 되돌리는데 진짜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30 얼마인가 40 얼마짜리 얼굴 그 뭐 하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막 여드름에 좋은 그 에센스를 이렇게 흡수시키려고 제가 그거까지 샀다니까요. 나 진짜 미치겠어 요즘.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짜증나요. 거울 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하루 종일 보고 있어. 자꾸 보게 돼. 저와 공감해 주실 여드름쟁이들 구합니다. 모낭염쟁이들. 혹시 모낭염을 좀 겪어보셨다. 내가 모낭염에 관해서는 내가 좀 한따까리 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관리 팁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붙이면 너무 투머치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핑크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파랑이를 써볼까요? 아니면 이런 컬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의 소소한 것 같지만 나름 큰 이슈인 저의 요즘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꽤 진지하다고요? 아, 이게 좀 애매하네. 왜냐하면 이 스티커들이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어느 쪽을 중심으로 잡아줘야 될지 감이 안 오네. 나 지금 여기를 한번 끊어주자. 일기 쓰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또 밤을 샜거든요. 약간 제목처럼. 아, 난 이런 배치가 난 싫어요. 이렇게 혼자 동떨어져 있는 이런 배치가. 꼭 여기 이렇게 붙여줘야 돼. 나 왜 그래? 이거를 조금씩 옆으로 옮깁시다. 근데 이게 코팅이 안 된 스티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정도 잘 되고 이렇게 여기다가. 나는 또 이 와중에 이런 빈 부분을 참지 못하지. 여기 또 채워줘야 되지. 이렇게 하고 일기를 일단은 써볼게요. 자, 이렇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일기를 써왔고 여기다가 이런 캐릭터를 하나 이렇게 좀 얹어주면은 조금 더 귀여워질 것 같아요. 여기에도 요런 친구. 여기 너무 휑해 보이는 것도 좀 괜찮아지면서 나쁘지 않은 듯. 이렇게 첫 번째 닭구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 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닭구에 너무 많은 체력을 소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닭구는 요 엽서로 해줄 건데 이게 뒤에도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살려주고 싶은데 제가 반갈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갈 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다이소 다이어리를 한동안 안 쓰다가 엽서 닭구에 요즘 좀 꽂히게 됐거든요. 여기 이 다이어리에다가 좀 연습을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엽서 닭구용 다이어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좀 한 거 보여드리면은 짠! 일단 첫 번째는 요 일러스트북으로 했던 닭구예요. 제가 서일펜가? 거기에서 일러스트북 그거 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너무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다음에 또 엽서로 이렇게 토마토 닭구를 했는데 또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엽서 닭구용 다이어리로 쓰기로 했다. 제가 일단은 이거를 신중하게 반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갈을 해서 오겠습니다. 오! 벌써 오마이갓. 이게 일반 엽서보다는 조금 얇아요. 와, 성공. 와, 성공했어요, 여러분. 대박. 이쪽도 살렸고 이쪽도 살렸습니다. 와, 이걸 내가 해냈다. 제가 엽서 닭구를 한 2판 정도 해보니까 엽서 닭구의 제일 큰 단점은 가위질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그동안에 가위나 칼 이런 것들이랑 잘 안 친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랑 좀 친해져야 된다. 특히 도미님 엽서는 디테일이 좀 많아. 이런 머리카락 표현이라든지. 아, 너무 힘들어. 어휴, 제가 요렇게 잘라왔습니다. 정말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다 잘라왔는데 이거 다이소에서 사온 트레이싱지거든요.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한번 좀 크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오려볼게요. 얘가 지금 너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한번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이 풀 중에서도 다이소에 가도 파는데 그 재점착 풀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끈적끈적한 풀이고 그 재점착 풀은 좀 더 풀이 뽀송뽀송해. 이렇게 바르면. 저는 그 재점착 풀을 좀 더 선호를 하는데 없다. 지금 아직도 얼굴이 간질간질해요. 지금 또 코 옆에 하나가 새로 났거든요. 이것도 터트리면 퍼질 것 같아서 냅두고 있는데 자꾸 간지러워. 그래서 트레이싱지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테두리를 자르겠습니다. 테두리는 너무 조금 러프한 느낌으로 잘라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미 가위질에 내가 모든 체력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위질에 쓸 체력이 없다 나 지금. 이렇게 대충 그냥 굴곡만 표현해줬다. 이런 느낌으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이 엽서 닭구에는 이렇게 테두리를 다 둘러주는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밑에는 요 포랑 작가님 이 울타리 마테를 살짝 띄워가지고 이렇게 한 겹 해주고 이 밑에다가 이 잔디 이렇게 하고 좀 더 울타리가 잘 보이게끔 마테 위에 뿌연 부분을 좀 잘라내줄게요. 엽서 닭구는요 칼과 가위에 익숙하신 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 이거 하면 너무 체력을 너무 많이 써. 저 오늘 너무 찡찡대나요? 요렇게. 오, 좋아. 그 다음에 이 양옆으로 이 발바닥 마테를
좀 귀여운 느낌으로 가고 싶거든요, 오늘. 이렇게 하고 조금 진부한 조합이긴 하지만 이 맑은 하늘을 붙여보겠습니다. 좀 귀여웠으면 좋겠어, 오늘 다쿠는. 이게 아무래도 패턴 마트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계속 생겨요. 그래도 최대한 티 안 나게끔 이어주고, 자, 이렇게 이 마테 까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렸네. 이제 이 친구를 여기다가 딱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뒷배경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모조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를 여기다가 찢어서 붙여주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 화단 부분만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지. 그리고 엽서 닦고 할 때 주의할 점, 모든 걸 너무 빠르게 픽스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괜찮은데? 하고 냅다 붙여버리면은 좀 큰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서 이런 것도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았는데 별로네? 아니면 이 친구도 있거든요. 이거 놀이와 함께라는 작가님 엽서인데 이 친구를 뒤에다가 이렇게 해줄까? 약간 대왕양이와 약간 이런 감성?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거 살짝만 고정. 이 모퉁이만 살짝 찢어가지고 살짝만 고정. 너무 또 고정시켜버리면은 나중에 수정이 힘드니까. 여기 이 풀 부분도 조금 찢어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한번 살짝, 아니면 여기다가, 여기가 땅이니까 그죠? 나 갑자기 막막해졌다. 앞에 어떻게 함? 아니면은 여기 짜투리 이 친구가 있거든요. 얘를 지금 살짝 막막해졌잖아. 이 뒤에를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캐릭터가 얘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여서 이 프레임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죠. 프레임을 이쯤에다가 살짝 붙여가지고 배경을 만들어주고 이 친구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어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요 벽돌 모조지로 여기를 좀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하는 이 엽서 다꾸의 핵심은 배경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배경 만드는데 좀 진심이야, 나는. 제가 또 갑자기 말을 잃었죠? 이 엽서 다꾸를 하면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 이거 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해보세요. 말 못함. 오케이,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배경은 좀 채워진 것 같다. 일단은 이거 픽스.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 하면은 이렇게 픽스를 좀 시켜줘야 심신의 안정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허전하잖아. 제가 이번 엽서 닦구를 하면서 아주 꿀템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사온 마테들이 굉장히 이 엽서 닦구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는 리본 마테인데 이렇게 다이컷으로 된 리본 마테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좀 약간 포장지처럼 얘를 위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대충 느낌만 봅시다.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 어때요? 별론가? 갑자기 별론데? 내 상상으로는 괜찮았는데? 일단 보류? 아니면은 이것도 괜찮더라고. 이 앞에 토마토 닦고 할 때 이쪽에다가 둘러준 마테거든요? 이것도 일본에서 사온 마테인데 이것도 아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살짝살짝 비치게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은 나쁘지 않더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뒤에 그림자가 있거든요. 이 그림자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커팅을 이렇게 해. 그리고 얘도 여기 모서리에 좀 이렇게 살짝 쿵 붙여버려. 그러면은 나쁘지 않지. 괜찮다니까요.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잠시 잊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뒷돼지가 있었어. 아니면은 요런 키스컷 있거든요. 이거 로지 스티커 작가님 키스컷인데 이거를 이쪽에다가 하고 마테를 위로 올려줘. 마당에 있는 집처럼 보이게. 그 다음에 이런 뒹굴뒹굴 키스컷으로 살짝의 색감 추가. 좀 이런 몽글몽글한 느낌 살짝 쿵 해주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친구도 풀테이프로 고정을 시켜봅시다. 한 이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이제는 꾸미기 들어가 볼게요. 이 정도 하면 이제 다 한 거야. 멀고도 멀었다. 정말 그죠?
진짜 멀고도 험했다. 살짝 이 트레이싱지랑 엽서를 분리해서 이 사이에다가 넣어버릴게. 아무튼 요즘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갑자기 고민 토크. 요즘 저의 고민은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살짝 궁금하네요. 이제 2026년이 된 지도 벌써 4개월이 됐잖아요. 아니 이렇게 시간이 빨라?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 남편은 하루하루는 늦게 가는데 되게 되돌아보면은 빠르게 가는 느낌이래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근데 저는 하루하루도 되게 빠르던데요. 아니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아니 저랑 남편이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래? 사람마다 이렇게 또 느끼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빠르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진짜 최근 들어서 진짜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요. 약간 알바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벌써 업로드 시기가 됐다고? 이러면서 어떡하냐 나 찍어놓은 거 없는데?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쫓기듯이 살아서 그런가? 옛날에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꿈이고 난 다시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자유로웠어.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따위는 집어 던지고 당장에 내일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지금 당장을 즐겁게 살면 끝이야. 약간 요런 마인드. 드디어 이 친구를 좀 기깔나게 쓸 차례가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잘 놀았는데 지금은 오늘 우리 데이트 나갈까? 하면 우리 저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 조그마한 집게를 아등바등 여기다가 끼워 놓는 이유가 이 다꾸 하는 거에 안 거슬리게 하려고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물론 큰 집게로 제가 여기를 콱 이렇게 찝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거다. 이거 이번에 다이소 이 스티커도 같이 넣어주면 진짜 예쁘겠는데? 그렇다면 살짝의 이런 포인트 하나 들어가면 너무 귀엽지? 자, 요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일기를 써주는 걸로 합시다. 여기 조금만 더 반짝이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별 키스 컷으로 좀 포인트 요 별을 좀 넣어줍시다. 지금 너무 심심해. 덕지덕지. 이거 잘라놨는데 까먹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지. 요렇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니까 더 예쁘죠? 귀찮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키스컷 뒤에다가 사진을 넣어주고 싶어. 이거 단팥 작가님 화지 스티커거든요. 얘가 약간 봄 느낌 나는 그런 사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너무 화사하지? 화려해졌죠? 이거 평화조각 작가님이네. 단팥이 아니고 평화조각 작가님 화지 스티커입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아끼게 돼. 자, 요 정도 했고 이제 일기를 조금 써올게요. 자, 요렇게 두 번째 엽서 닦고도 끝났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위클리 말고는 일기 위에다 키스컷을 잘 안 붙이는데 이번 닦고에는 이렇게 좀 붙여주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은은한 그런 키스컷이거든요. 이게 다니 스토어 작가님 키스컷인데 보면 이런 유리광이 이렇게 돌아요. 진짜 은은하게 하나 둘씩 붙여주기에 너무 좋아. 나만 아는 디테일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으로 우리 다들 닦고 하는 거잖아요. 요런 식으로. 와 완전 화려해졌다. 근데 여기는 좀 별론가? 요 가랭이 사이에 이게 있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다. 여기다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엽서 닦고 한번 하고 나면은 온 책상이 난장판이야. 이렇게 두 번째 닦고까지 해봤고 그러면은 오늘 닦고는 여기까지 할까요? 이게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네. 일단은 두 번째 닦고 끝.
제가 원래는 영상을 2개만 찍으려고 하다가 분량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한 4개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세 번째 다꾸는 제가 이렇게 잘라왔거든요. 칼선이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잘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다꾸는 요 육공에다가 한번 해줄 거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미리 배치를 해보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조지도 몇 개 골라왔는데 이 친구를 여기다가 완전 색감 상큼하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테를 붙이기 전에 붙여도 될까 싶긴 하지만 모르겠고 일단 붙여. 제가 어저께 엽서다꾸를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제 엽서다꾸가 하루에 하나 이상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쉬고 왔으니까 오늘도 스티커 하나, 엽서다꾸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요. 이렇게 칼선을 좀 잘라 놓으니까 배치를 해보기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를 여기다가 붙여주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모조지를 하나 붙여볼게요. 이거는 모조지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알 수 없어요. 어디서 덤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늘 영상 찍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도 고민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해리포터 다꾸 영상 찍었잖아요. 그 해리포터 다꾸 영상에서 저는 몰랐는데 저희 사촌 언니가 그 해리포터 다꾸 영상을 보고 저보고 그 아브라카다브라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영상에서. 근데 아브라카다브라의 뜻이 뭔 줄 알고 아브라카다브라를 계속 남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카다브라 그냥 마법 주문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상대방을 죽이는 주문이래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계속 영상에서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보는 여러분들을. 심지어 그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제가 오프닝이랑 클로징에서 흔드는 봉 있잖아요. 그걸로 아브라카다브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 어머 진짜? 이러면서 난 몰랐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언니 친구랑 그걸 보고 완전 빵 터졌대요. 제 아브라카다브라 뭔지 모른다면서. 난 몰랐지. 나는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 저의 주문을 듣고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그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주문인지 저는 정말 몰랐고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 진짜 몰라서 그랬다는 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던 거야? 아브라카다브라 그런 주문이라고? 여러분 다들 살아계시죠? 괜찮으시죠? 너무 웃겨. 스티커 다 붙였고 마테를 붙여봅시다. 이번 다꾸는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 웨이트 패치 편지 봉투가 그려져 있는 이 마테를 붙여줄게요. 진짜 찐 해덕분들이 보셨으면 얼마나 웃겼을까? 계속 영상 내내 아브라카다브라를 그렇게 외쳐대니까 너무 좀 어이없었을 것 같아. 이래서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주문을 막 카메라에 대고 외쳐대지. 그죠? 이 밑에는 좀 깔끔한 마테로 붙여줄게요. 주황색은 많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옆에는 같은 패턴 마테인데 다른 패턴으로, 그리고 데코를 조금 붙여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오늘까지 서일코 기간이었거든요. 사람들 뭐 서일코 갔다 왔다고 하울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뭐 이것저것 산 거 올리고 하는데 너무 부러워. 나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다따따 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 주에 남편이 데이트 코스를 짜는데 서울코를 어디서 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서울코라는 걸 하던데 거기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알아봤지? 했는데 저희가 그 박람회 데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에 데이트를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박람회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서울코를 알게 된 거죠, 남편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말을 할까 말까. 왜냐하면 거길 가면 일단은 돈을 쓰는 건 무조건이고 1년에 한 2번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를 또 갔다 오면은 그 2번 중에 한 번이 까이는 건가? 이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계략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내가 돈을 안 쓸 수가 없다.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5월 달에 다따따스를 가기로 하지 않았냐? 그때 가고 또 이번에 또 가고 해도 돼? 이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좀 망설이더라고. 남편은 그 정도로 큰 행사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번에 갔던 그런 서일패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 그래? 이러더라고요. 몰랐나 봐. 그냥 일러스트 어쩌고 하니까 와이프가 좋아하겠는데? 하고 그냥 얘기를 한 건가 봐요. 그래서 감당이 가능한가요, 당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짝 망설이길래 안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를 또 가서 돈을 쓰고 다따따스를 가가지고 또 눈치를 볼 바에야 그냥 저는 다따따스에 가서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쇼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당신의 제안은 고마우나 나는 다따따스에서 내 꿈을 펼치겠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우울했는지 그냥 간다고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는 척하고 어머머머 이런 데인 줄 몰랐는데 그럴 걸 그랬나 싶기도 했고요. 다들 이번에 서울코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집구석에서 남들 하울만 보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지. 그래도 다따따시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자고요. 다따따스를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어찌됐든 갈 거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기.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다따따 신상 요새 인포 올라오는 거 그거 찾아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쁜 거 너무 많이 올라와 요즘에.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빨리 시간이 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기대하면은 시간이 안 가. 그거 알죠? 그 회사에서도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시간 진짜 안 가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를 파줄 걸 그랬나? 이 정도로 하고 날짜를 쓰고 일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일기를 쓰면 되겠죠? 일기를 쓰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여기가 조금 비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채워줘야 될지 이런 은은한 키스컷을 한 개씩만 붙여가지고 살짝 채워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주변에 뽀짝이가 너무 많아서 조금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만 붙이고 이렇게 하고 진짜 끝.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답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로지 스티커 패턴 다이어리에다가 해줄 거고요. 어저께 제가 반갈했던 이 친구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요거 뒷돼지들도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이건 지구침략 작가님 뒷돼지인데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왔고 반갈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나쁘지 않죠? 예쁘죠?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다가 붙여줄 거고 제가 요것도 갖고 왔어요. 이거 네티어 작가님 뒷돼지인데 이것도 같이 붙여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붙여주는 것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주고 인터넷 창처럼 이거는 서리꽃 작가님 모조지인데 여기 밑에 이 부분만 잘라서 이거 사고 처음 써봐요. 이거를 제가 잘 안 열어보는 바인더에다가 넣어놨더니 이거의 존재를 자꾸 까먹고 안 쓰고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꺼내 와봤습니다. 이런 느낌. 창이 여러 개 떠있는 느낌. 이게 엽서 다꾸지만 약간 일반 다꾸처럼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쪽에 모조지도 하나 붙여주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틀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일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 엽서 뒷돼지라서.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살짝 이런 모조지를 좀 더해가지고 일기 쓸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안 어울릴까요? 요거 윤구 작가님 스티커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귀여울 것 같은데? 그죠? 요런 느낌으로 좀 귀엽게.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츠냥 작가님 그때 저번 다따따에서 사온 건데 이것도 잘 어울린다. 그죠? 이거 붙이고 나니까 이 윤구 작가님 스티커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 아니면은 이것만 쓸까요? 얘는 빼고 전체적으로 좀 톤이 어두운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약간 흑백 다꾸처럼 주고 여기에도 살짝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냥 여기 밑에다가 붙여야겠다. 약간 이런 힙한 느낌의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개 한 개 조금씩 붙여가면서 수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감이 안 오는데? 큰일이 났다. 근데 이거 블랙레터 작가님 이 스티커 너무 예쁘다. 이번에 다따따에 블랙레터 작가님이 또 오신다고 하거든요. 요거를 하나 더 사와야겠어. 하나씩. 너무 이렇게 네모네모한 거를 많이 붙이니까 더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죠? 아닌가? 괜찮나? 약간 샤오홍슈? 그런 느낌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모네모한 것들로 채워지면서 샤오홍슈랑 비슷한 느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 이거 다이소 스티커인데 약간 요런 느낌의 다꾸를 할 때마다 계속 여기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반짝반짝 잘 안 보이지만 여기다가 붙여줬습니다. 일기를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가도 조금 쓰고 여기는 일기를 못 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너무 다 채워버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죠? 이번 다꾸는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별 키스컷을 조금 붙이고 일기를 쓰고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듦. 오케이, 요 정도 하고 일단은 일기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이게 요리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조리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희한한 다꾸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도 일기를 써주면 괜찮으려나 고민을 좀 했는데 여기에 쓸만한 네임펜이 없어요. 얇은 네임펜이. 아니면 요거 샤오홍슈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는 얇은 그 칼선 나 있는 키스컷인데 이런 거를 하나씩 붙여볼까요? 이렇게. 여기 너무 별천지라서 별론가? 여기를 전부 다 채워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좀 다꾸가 이상해 보이는 걸까요? 붙이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죠? 그냥 여기는 비워둡시다. 그냥 여기는 비워두는 걸로 하고 약간의 여백의 미를 추구하는 다꾸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 다꾸는 숙성이니까 또 숙성시키고 나면은 나중에 보면 예뻐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마지막 네 번째 다꾸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번에 도미 작가님 스티커로 해본 다꾸 4개 한번 쭉 깔아봤는데 이게 한 영상에 다 안 나오네요. 우선은 첫 번째 다꾸는 좀 상큼한 컬러들을 위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도미 작가님 스티커북을 쓰면서 스티커북에 대한 저의 편견을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스티커북은 되게 코팅도 안 돼 있고 수정도 힘들 거고 일반적으로 파시는 그런 스티커랑은 다르게 구성도 별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스티커북으로 다꾸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엽서 다꾸.
제가 영상에서 엽서 다꾸 자체를 처음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 치고는 제가 긴장을 안 한 건지 그래도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컬러감도 예쁘고 무난무난하게 좀 다꾸 해주기 좋은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엄청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다꾸가. 그죠? 이거 편집하면은 10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세 번째 다꾸도 상큼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 마지막 문제의 네 번째 다꾸, 숙성만이 답이다 생각하고 손을 놨는데 하다만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또 나중에 보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스탑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일기를 채울 수 있으면은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기를 조금 쓰면 그래도 그나마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지금 써볼까? 제가 지금 제일 얇은 네임펜이 1.5mm 요거밖에 없거든요. 이걸로 일기를 쓸 수 있을까요? 네임펜도 얇은 거를 하나 사놔야겠어.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냥 볼펜으로 쓸게요. 몰라. 번지든지 말든지 일단 하루 동안 펼쳐놓고 말려봅시다. 네임펜은 다 해놓고 망칠 것 같아. 이렇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좀 채워지니까 마음의 이 불안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채우고 나니까 또 여기가 허전해 보이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병이야. 이 정도로 해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오늘 도미 작가님 스티커북으로 해본 다꾸 4판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